안녕하세요 여러분, 맹거스네 축구 한입의 유빵입니다. 자, 오늘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토트넘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리뷰해 볼 건데요. 자, 어제 경기 굉장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 후반에 이제 추가 시간이라고 하죠. 이제 91분부터 95분 사이에 양 팀이 두 골을 몰아치면서 와, 진짜 도파민 터지는 경기를 했는데요. 자, 어제는 사실 토트넘 홈구장이었어요. 그리고 토트넘이 최근에 홈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고 또 승리를 못 가져간 것 때문에 어제 토트넘도 승리를 꼭 가져갔어야 됐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도 이제 3연승 뒤에 노팅엄과 무승부를 하고 이번에 다시 승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결국 2대2로 끝났는데요. 경기 전반적으로 제가 봤는데 진짜 90분까지는 여러분 너무 재미없었거든요. 근데 91분부터 95분까지가 저희 도파민을 풀 충전해주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양 팀의 라인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모림 같은 경우는 항상 가지고 나오는 전술이죠. 3-4-2-1. 이제 구독자 여러분도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3-4-2-1, 3-4-3 아모림의 전술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프랭크 감독은 4-2-3-1을 가져왔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라인업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이점은 뭐였냐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제 3선, 카세미루가 3선을 평소 때처럼 맡아주고요. 양 윙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르구랑 마즈라위가 오랜만에 선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격진에서는 세슈코 대신에 쿠냐가 원톱을 서고 평소에 오른쪽 공격수를 서는 은베모가 오늘은 왼쪽, 그리고 평소에 윙백을 서는 아마드가 오늘은 공격수로 포진을 하면서 평소와는 약간은 다른 그런 라인업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는 프랭크 감독도 항상 4-2-3-1을 쓰는 감독이죠. 프랭크 감독의 라인업을 보면은 오늘 콜로무아니가 오랜만에 원톱을 섰어요. 그리고 히살리숑이 이제 왼쪽 윙 공격수로 나왔습니다. 사비 시몬스 같은 경우는 오늘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자, 맨유가 사실 오늘 이 경기에서 라인업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을 때 저는 오늘 이거 이길 수 있으려나? 이제 평소보다는 완전한 그 베스트 11은 아닌 것 같아 보여서 조금 이제 걱정이 되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경기 초반부터 토트넘이 맨유의 그 3백 뒷공간을 엄청나게 공략을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늘 루크쇼랑 맥과이어, 데리우트가 굉장히 호흡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되게 그 토트넘의 어떻게 보면 파상 공세를 진짜 장판파의 장비들처럼 막아내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항상 잘하는 거 뭐죠, 맨유? 자, 딸깍 해줘, 은벨모 해줘, 음황 해주세요. 자, 토트넘이 맨유를 계속 압박하는 형국으로 경기가 풀어나가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의 음황이 또 헤더를 장렬시키면서 전반전은 1대0으로 맨유가 앞서 나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경기가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저 그 축구 커뮤니티를 계속 이제 들락날락거리면서 같이 봤거든요. 이제 여러 축구 팬들이랑.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 것 같던데요? 다른 축구 팬분들도 재미 별로 없으셨죠? 혹시라도 뭐 재밌으셨던 분들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재미가 없던 경기의 그 양상들이 이제 후반전 90분이 넘어가면서부터 완전히 바뀝니다. 자, 먼저 91분에 히살리숑이 이제 오도베르의 슛을 헤더로 궤적을 변경시키면서 완전히 진짜 라멘스 골키퍼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골을 넣었거든요. 근데 이 골이 뭐냐면 이제 히살리숑이 11경기 연속으로 이제 득점을 못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 무득점의 사슬을 끊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골이 맨유전에서 나온 거죠. 그것도 1대0으로 지고 있던 토트넘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제 더 리우트가 경기 종료 직전에 코너킥을 찾는데 완전 그 길게 날아오는 코너킥 있죠, 여러분. 그 상태에서 헤딩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게 텅 빈 토트넘의 골문 안으로 그대로 들어가고요. 사실 저는 와 이거 경기 뒤집혔을 때 야 이거 지냐? 이걸 져?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 근데 진짜 여러분 축구라는 게 어떤 팀이 분위기나 사이클을 타기 시작하면은 그거를 멈추기가 쉽지 않나 봐요.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어제 패배 직전에서 팀이 결국은 무승부로라도 팀을 그 경기를 바꾸면서 결국에는 토트넘과 비기게 됩니다. 자, 추가 시간에 터진 두 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수 재미 코트, 도파민 폭발 요렇게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맨유의 영웅은 이날 누가 뭐래도 데리우트였습니다. 데리우트였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경기를 보면서 진짜 아쉬웠던 게 뭐냐면 도르구 선수 있잖아요. 우리 지성박 형님의 13번을 물려받은 그 우리 도르구가 너무 이게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도 부정확한데 움직임도 그 왼쪽 공격수인 은베모랑 뭔가 티키타카가 안 맞는 거예요. 움직임이 서로 합이 안 맞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저는 진짜 사실 은베모 선수는 원체 우리가 믿고 보는 것처럼 도르구가 이제 볼을 잡으면은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수가 언제 잘하려나. 근데 어제 또 왼쪽 스토퍼로 누가 나왔어요? 루크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루크쇼 우리 맨유 팬들 다 진짜 알잖아요. 부상 얼마나 많이 당하고 필요할 때 없고 근데 나오면 잘해. 근데 나오면 월드클래스야. 근데 나으면은 애국자야. 맨날 국대 가서 다치고 오고 이렇잖아요. 근데 어제도 루크쇼가 진짜 잘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진짜 도르구가 루크쇼 반만큼만 해주면 너무 좋겠다. 어제 이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반면에 우리의 영웅, 우리의 히어로, 우리의 캡틴 아메리카 데리우트는 어제 대인방어랑 클리어링이랑 다 너무 완벽했어요. 저도 이제 컨텐츠를 짜려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모든 경기를 다 메모하면서 봐요, 여러분. 근데 어제 데리우트 칭찬을 제가 진짜 이만큼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진짜 영웅은 데리우트였다. 그리고 도르구 선수는 조금만 더 뭔가 아모림이랑 더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조금 더 발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제 맨유의 그 못 이긴 점이 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3선으로 지금 계속 기용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라인업 설명 드릴 때도 브루노 페르난데스 3선 기용 오늘도 됐다고 이제 말을 드렸는데 브루노가 3선에 기용되는 게 저는 진짜 이거 재능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사실 2019년에 맨유 와서 그동안 맨유를 이끄는 어떤 소년가장 이미지였잖아요. 근데 맨유에 온 지도 지금 이제 벌써 7년째거든요. 여러분, 지성이 형이 맨유에 오고 7년 뛰고 나갔어요.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이제 축구의 어떤 전성기를 넘어서 황혼기로 가고 있는데 3선은 진짜 많은 활동량을 요하고 수비도 보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막 다른 선수들한테 공도 이어주고 해야 되는데 부페가 사실 그런 거를 잘하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잖아요. 대신에 어떤 공 소유를 짧게 가져가면서 킥이나 이런 것들이 방향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논스톱으로 잡지 않고 결을 살려서 줄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근데 그럴 기회가 지금은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레딧이나 이런 해외 축구 사이트에서는 제가 이거 진짜 약간 너무 저도 공감이 가서 가져왔는데 페라리에 짐 실는 그 포터트럭으로 사용하는 거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진짜 이제는 뷔페를 2선으로 좀 올리고 제대로 된 3선 있잖아요. 와튼이나 크리스탈 팰리스의 와튼이나 아니면 발레바 아니면 앤더슨 이런 선수를 사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맨유가 진짜 챔스를 가려면. 그리고 어제 아마드 디알로를 아모린 감독이 오른쪽 공격수로 배치를 하면서 약간의 프리롤을 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프리롤이 왼쪽으로 갔을 때는 은베모랑 동선이 겹치고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쿠냐랑 겹치고 이런 모습들이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21분 상황에서도
쿠냐가 볼을 잡고 진짜 잘 들어갔어요. 근데 아마드 디알로가 좀 뒤늦게 따라 들어오는데 동선이 완전히 겹쳐서 결국에는 이 위협적인 장면에서 골을 못 넣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비효율적인 공격 패턴으로 이루어지면서 토트넘의 수비를 제대로 파괴를 못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아마드의 동선을 좀 명확하게 지정을 해주는 게 아모린 감독한테는 어떤 남겨진 중요한 공격에서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엄청났죠? 어제 라멘스 없었으면 여러분 저희 졌습니다. 자, 라멘스가 후반 53분이랑 55분에 연달아서 터진 그냥 그 토트넘의 슈팅을 막아냈습니다. 와, 진짜 저는 거의 동물적인 반사신경으로 이거는 막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두 골 막은 게 없었으면 여러분 저희 졌어요. 맨유 알잖아요. 선제골 우리 잘 넣어. 근데 선제골 넣고 상대가 동점골, 역전골 넣으면 우리 못 따라가요. 근데 이 라멘스가 슈퍼 세이브 해준 거 없었지? 그러면 저희는 진짜로 또 2대1로 졌을 거예요. 근데 오나나 선수가 제가 이미 팀을 떠난 선수를 비난하기는 좀 싫지만 오나나였으면 저는 10중 8구 먹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골키퍼가 빌드업이 좋고 뭐가 좋고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1 뭡니까 여러분? 선방입니다. 선방이에요. 발밑 안 좋아도 됩니다. 골키퍼는 우리 팀 골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선수예요. 오나나 시절이랑은 다른 압도적인 안정감으로 라멘스가 지금 맨유를 구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뭐 사실 두 골 먹혔지만 그거는 좀 어쩔 수가 없는 골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마티스텔이 들어와서 터닝슛으로 골 넣고 그 다음에 오도베르가 가마차기 한 거 우리 히살리숑 우리 흥민이의 그 친위대 1번 히살리숑 머리 맞고 들어간 거 요런 것들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라멘스가 있어서 우리가 어제 비길 수 있었다. 승부 1점을 획득할 수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또 주목해봐야 될 선수. 저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좋아하지만 여러분 저도 흥민이 형 있을 때는 토트넘 경기 다 챙겨봤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토트넘이 제 마음속 제 2군단이에요. 자, 근데 이 히살리송 선수 있잖아요. 히살리송. 근데 11경기 연속 무득점이래요. 사실 공격수가 11경기 연속 무득점하면 여러분 얼마나 그 주눅이 들고 플레이 하기가 싫겠습니까? 근데 91분에 팀을 승리로 이끌 줄 알았던 극적인 역전골을 터뜨렸어요. 수비형 공격수다, 골 못 넣는 공격수다, 한국 상대로만 잘한다, 이렇게 놀림받던 그 선수가 진짜 울분을 터뜨리듯 진짜 셔츠 벗어 던지고 세레머니를 하는데 저도 같이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과연 히샬리송이 이거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에버튼에서 보여준 그 폼을 그래서 이제 에버튼에서 그렇게 잘해가지고 토트넘에 1000억에 왔잖아요. 근데 그 폼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래도 토트넘 팬들은 이 긴 골 가뭄을 일단은 끊어냈다는 거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정말 지루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양 팀이 서로 잃을 게 많았기 때문에 저는 탐색점도 길게 하고 조심스럽게 경기를 전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이 좀 재미가 없었고 좀 이런 부분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치열한 승부였고 저도 보면서 손에 막 땀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맨유가 5경기 연속 무패를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경기를 연속 2대2로 비겼잖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공격에서 조금 더 위협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는 홈에서의 계속 안 좋은 경기력이 있었는데 맨유라는 거함을 잡을 뻔했다. 근데 아쉽게 못 잡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홈팬들한테는 위안이 되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포지션 문제 그리고 공격의 조합 문제
그리고 공격 전개, 아마드 디알로의 어떤 동선 이런 거를 어떻게 보완을 할지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경기 결과가 되겠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는 사비 시몬스가 이날 나왔는데 사실 피지컬이 너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비 시몬스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치열했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토트넘 하스퍼의 11라운드 경기 이렇게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A매치 주간이 다가오죠. A매치 주간 이후에 또 양 팀은 어떻게 12라운드를 준비해서 돌아올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맹거슨의 축구 한입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